네, 2월 17일에 석동현 변호사가 한 말이고 이때 막 하야설 같은 게 좀 나와가지고 윤석열이 결국에 중대 결심을 하겠다 그랬대. 그 중대결심 변호인단의 중대결심 발언 때문에 하야 얘기가 나오니까 좀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해명으로서 석동현 변호사가 낸 입장인데 헌법재판소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은 당연히 승복할 것이다. 결정이 최대한 공정하고 적법하게 되기를 촉구한다. 그렇다고 불리한 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아니다. 결과 예를 들면은 승복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예정 사항이 없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무슨 말이야? 말이 안 되지. 표정은 말입니다. 네. 이미 불길한 결과를 예상하고 있는 표정이거든요. 아니 그리고 승복한다고 앞에 말해놓고 네. 승복 여부를 예단할 수 없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승복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네. 아니 근데 권영세도 그런 어조의 말을 했는데. 권영세 심각해요. 진짜 충격적인 말이에요. 헌법재판소가 공명정대하게 심판을 한다면 승복할 수 있는 우리가 승복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정법으로 얘기해. 네. 네. 근데 공명정대하게 재판을 하고 안 하고는 왜 님이 결정을 합니까? 그리고 공명정대하게 하고 있지 지금. 하고 있지. 뭘 더 어떻게 기회를 줄까 윤석열한테. 어떻게 한 6개월 끌어야 돼? 근데 왜 이렇게 이게 되게 길지도 않은 입장문이었는데 이 사람이 비문이네. 이게 이상한 말을 할까? 이게 모순되는 말을 했을까요? 뭐 좀 더 긴 말을 물론 줄이는 과정에서 네. 더 그렇게 느껴지지만 이렇게 줄이는 게 맞다고 좀 보는데 네. 첫 문장하고 끝 문장이 이제 안 맞는 거잖아요. 네. 당연히 승복할 거지만 예단하지 않는다. 예정 사항이 없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과를 말하면서 이 결과는 헌법재판소의 그 심판 결과를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이게 승복 문제하고 또 꼬이면서 네. 예단할 수 없다, 예정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된 거죠. 예, 뭔가 이렇게 준비된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사실 이거는. 준비된 게 예정 사항이 없다라고 얘기한 건 아직까지 자기가 뭐 결과를 봐야지 알지. 거기에 대해서 준비된 게 없다 이 얘기거든. 네. 그리고 불리한 결과를 예단하는 건 아니다. 이럴 때 예단이란 말 쓰는 거 아닌데. 예. 무슨 심판 과정에서 그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예단을 해. 예. 지가 뭔데 자꾸. 근데 이 앞에 무슨 말을 원래 있었냐면 예. 절차적으로 되게 문제가 많으나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불리한 결과를 예단하는 건 아니다. 이 얘기를 왜 할까? 자기는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싶은 거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절차가 어쨌든 그 안 좋다는 거는 결국 우리가 진단 얘기다라고 해버리면 또 지지층한테 안 좋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 진단 얘기는 아니고 그렇지. 예. 예. 진단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정해진 건 없는 거야. 음. 예. 왜냐하면 난 지금 별로 생각이 없거든. 예. 헌법재판소가 문제가 많아. 하지만 그렇다고 불리하진 않을 수 있어.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 승복할지 여부는 아직도 알 수 없어. 예정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우리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지자들한테 네. 지금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편파적인 진행을 하고 있지만 네. 지지는 않을 거야. 여기까지만 말해도 되잖아요. 네. 근데 왜 굳이 어. 승복 여부도 예단할 수 없다고 그 말을 갖다 붙인 저는 거지? 이 세 문장을 합치면 그냥 결과 마음에 안 들면 들이받을 거야 이 얘기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약간 의식의 흐름에 달려 있었다고 보는데요. 예. 애초에는 이제 자꾸 이게 논란이 되니까 네. 대놓고 헌법재판소 이게 질문 자체가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바로 당연히 승복한다. 이게 그걸 바로 그냥 위반하듯이 얘기할 수 없으니까. 네, 예. 그런데 절차상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이 결과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정한 결과여야 된다. 네. 공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많다. 네. 그렇다고 또 불리한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네. 미치겠다. 정말 미치겠다. 한마라가 끝날 때마다 다음 생각이 떠오르는 거야. 네. 일단은 승복할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이걸 뒤집는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승복하겠다. 네. 하지만 니네 문제 많아. 네. 그래서 결정을 제대로 공정하게 내려주길 바래. 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진단 얘기는 내가 능력이 없다는 얘기. 그렇지. 그렇다고 우리가 진단 얘기는 아니야.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다 묶여서 나는 아무것도 얘기를 그러니까 안 해도 상관없는 말이네요. 중요한 건 윤석열 측이나 이 석동환 변호사가 됐든 이 측은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것도 예비하고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오로지 헌법재판소 흠집 내기에만 그렇죠. 골몰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상 플랜도 없고 작전도 없고 예. 예를 들어서 파면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겠다 이런 생각도 없는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문장이 이제 네, 중대결심 관련된 문장이잖아요.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앞서 대리인단이 말했던 중대결심은 대리인단의 집단 사퇴를 포함한 재판 절차 내에서의 중대결심이지 대통령 조기 하야 같은 주장은
대통령이나 대리인단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건 뭐 당연한 건데 네. 위협수까지 해서 조기 하야까지 서울까지 이제 나온 거 이건 누군가 흘렸겠죠. 예. 근데 간보고 나니까 이제 그게 절대 절차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네. 아무런 효과도 없다라는 사실을 아니까. 네. 그래서 절차 내에서의 중대 결심이다. 이건 뭐냐면 집단 사퇴 같은 얘기잖아요. 네. 집단 사퇴의 목적이 뭐야? 중단시키려고 탄핵 심판을. 네, 어떻게든 중단시키거나 미루거나 결과에 흠집을 내거나 결국 그 하나의 목적으로 그냥 계속 가고 있는 거지. 네. 집단 사퇴한다고 뭐 안 가나? 네. 근데 집단 사퇴도 소용이 없다라고 이미 네. 확정이 났고 그리고 무엇보다 윤석열은 그러니까 석동현 입장에서 윤석열은 희생자여야 되거든요. 네. 희생해야 돼요. 네. 얘가 갑자기 중간에 하야해버리면 지금까지 벌인 판이 다 생 헛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생각하고 있지 않겠죠. 네. 아마 윤석열이 하야한다 그래 뜯어 말릴걸요 옆에서. 그러니까 온갖 가능한 노이즈, 잡음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잡음은 일관될 이유가 없는 거지. 네. 잡음 자체는 어차피 그냥 무질서한 거기 때문에 그렇지. 잡음을 만드는 게 목적인 거예요. 아 노이즈가 정박일 필요는 없다. 예, 예. 네. 그러면은 이해가 가네요. 그렇죠. 표정도 누가 봐도 지금 노이즈 뿌리는 표정이거든요. 진짜 사진 또 기가 막힌 거 뽑아 오셨어. 난 저 사진 여기서 처음 보네. 예. 이런 말은 좀 그런데 입만 이렇게 따로 떼놓고 보니까 붕어빵처럼 생겼네. 아 어떻게 또 저렇게 귀여운. 요 밑에가 그쵸 비늘 같다. 예. 야, 참 이게 요즘 붕어빵 그 붕세권이라 그러던가. 맞아요. 갖고 온 붕어빵 귀하더군요. 예. 솔직히 진짜 맛있잖아요. 예. 예. 장사가 잘 안 돼서 많이 망해가지고 붕어빵 파는 곳을 찾기가 예전처럼 쉽지가 않다. 네. 그리고 또 뭐 무슨 꽃미남 붕어빵집 뭐 이런 이상한 바이럴 돌고 맞아요. 막 이랬었는데 음. 어떻게 집이 붕세권이십니까? 네? 붕세권이세요? 우리 사무실이 붕세권이에요. 아 아. 여기요? 예. 오 그래요? 진짜 왜 나 못 봤지? 음. 번 못 오는 길에 봤네. 한 번도 못 봤는데. 네. 여러분들이 걷는 길엔 없어요. 아 그렇군요. 아 그렇구나. 아 홍대역에서 일로 오는 길은 없나 보다. 이건 좀 다른 말인데 봉우리는 네. 붕어빵 먹을 때 꼬리부터 먹어요? 머리부터 먹어요? 저는 꼬리. 꼬리? 네. 알겠습니다. 자. 그게 뭐지? 무슨 목적이지 아니 그게? 진지하게 대답하길래 나는 왜 이런 쓰레기 같은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뭐 그래서 내가 넘겼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그러게. 먹으면 되지. 예. 자,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바로 이들의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잡음. 이라고 하는 걸 애써서 포장한 결과물이 얼마나 잡음스러운가를 보여주는 문장이에요. 예, 솔직히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도 잘 이해가 안 네. 되는데 위헌적 위법적인 심리를 헌법재판소가 계속 하는 것은 2009년 박시환 우리법 연구회장이 판사들에게 절차 규정 준수를 강조하는데 4.19 혁명과 6월 항쟁도 절차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반발한 선례를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경향에 기인한 것이다. 아 이거는 진짜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예. 이게 다시 봐야겠다. 이거를 예. 받아 적을 때는 있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 사안을 모르니까 2009년 사안을 모르니까. 예. 네. 일단은 쓸데없는 건 물론 얘기한 거. 그 뒤도 이제 의리법 연구에 엄청 강조하는데 네. 이건 저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법 연구에는 무조건 나쁜 거고 네. 나쁜 애들이 하고 있는 거니까 이 헌법재판은 문제가 있다. 편향적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네. 쓸데없이 2009년에 또 박시환이라고 지나치게 디테일해져요. 예. 이렇게 디테일해지는 데는 다 문제가 있는 거거든. 쓸데없는 디테일이잖아 이런 것들. 그렇죠. 예. 예. 오히려 말을 알아듣는데 방해가 되는 디테일. 그러니까. 예. 예. 자 그럼 핵심 내용은 이 작은 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판사들에게 절차 규정 준수를 강조하는데 4.19 혁명과 6월 항쟁도 절차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이 말도 뭔 말인지 모르겠네. 짐작해봐요. 그러니까 우리법 연구회는 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이념적이고 좌파들의 모임이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지금 윤석열 측에서 주장하는 거는. 그래서 그 좌파 판사들이 4.19 혁명과 6월 항쟁 때 절차와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관념이 지금 머리에 박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윤석열 탄핵 심판에도 절차와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례를 워낙에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경향이 강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왜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나요. 되게 네. 점잖게 저기 죄송한데 실례지만 도대체 무슨 개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라는 네. 영화 장면이 있거든요. 네. 제목은 까먹었어요. 그냥 그 말만 떠올라요. 진짜 실례지만 무슨 개소리를 하시는 건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네.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키워드 원래 지금 국민의힘 계열들이 최근에 자주 쓰던 건데 특히나 이번에 헌재 탄핵 심판에서 거의 뭐 정점에 다다랐는데 예. 몇 가지 키워드를 조합해서 말이 안 되는 말을 만드는 거. 이 방식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뭐 프로파간다 전략의 일부이긴 한데 원래 예. 키워드만 각인시키는 전략을 쓰는 거니까 이게 똑똑해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네,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것뿐이 그 키워드뿐이 할 말이 없으니까 네. 그 키워드를 그냥 이렇게 해서 저렇게 얼기설기 엮는 건데 예. 키워드가 위헌 위법, 그다음 우리법 연구의 예. 절차 규정 예. 이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법 연구에는 절차 규정을 잘 안 지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어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심리를 계속하는 거야. 아,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일단. 그 얘기 예. 하고 싶은 게 그 얘기구나. 그런데 그 말에서 뭔가 끌고 온 건데 예. 제가 저 원문을 보진 않았지만 그 실제 이 회장의 발언이 어땠는지 이거는 이렇게 이제 짐작이 되거든요. 4.19 혁명이나 6월 항쟁은 기존의 법리에 의해 가지고 네. 예, 그 자체로 처벌이 된다거나 그 법에 의해서 기속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이거잖아요. 아, 초법적인 사항이다. 그렇죠. 네. 예. 왜냐하면 기존 법에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그 법을 넘어서는 저항권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거를 일일이 막 그 당시에 실정법이 위반된 사례라고 해가지고 개별 처벌을 하는 네. 그런 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일종의 민심의 이제 이동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존의 위헌적 위법적 상태를 극복하고자 하는 민중의 항쟁에 해당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거를 기존 법질서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는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 우리법 연구에서는. 무슨 말인지 모를 때도 기분이 들어오는데 약간 감이 잡히니까 더 기분이 막연하게 개소리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진짜 개소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판사들에게 절차 규정 준수를 강조한다라는 말은 굉장히 탈맥락적인 얘기야. 예. 가져온 게. 예, 예. 그러니까 이거를 판사들이 기성법에 의해서 뭐 오히려 판결을 내리게 되면 예. 이거는 오히려 위헌적이야. 판사들이 세상이 바뀐 그러니까 국민과 세상의 이 흐름을 보지 못하고 이걸 개별적인 사안으로 너무 법적으로 딱 법리 적용을 딱 해가지고 이걸 결정을 내리는 건 약간 위헌적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건가요? 예, 그건 하고 싶다기보다는 그냥 위헌적인 것만 얘기하고 싶은 거고 예. 애초에 우리법 연구회장이 얘기한 것의 취지라고 하는 건 예. 예. 기존의 실정법 자체가 잘못돼 있는 상태에서 그 실정법으로 규율할 수 없는 그런 행위들을 저항권적 행위들을 규율하는 것이 법이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아, 예. 그 얘기를 이제 하고자 하는 건데. 근데 그 얘기를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다면서요? 그건 뭔 말이야 또? 그러니까 예. 모든 절차를 판사들은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박시환 우리법 연구회장이 한 말을 기본적으로 일단 왜곡한 거예요. 왜곡한 거죠. 그러니까 박시환 우리법 연구회장은 무조건 판사들이 절차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게 아니라 예. 4.19 혁명이나 6월 항쟁처럼 예를 들어서 4.19 혁명에 가담한 우리 시민들을 취취법으로 처벌하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집시법, 도로교통법, 공무집행방해법. 그러니까 그런 특수한 경우 오히려 시민들이 헌법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저항권적 상황에서는 법리적인 규정과 절차를 들이대서 판단하면 안 된다. 그렇지. 그런 특수한 순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거를 석동현 변호사는 지금 판사들 특히 우리법 연구의 판사들은 이 박시환이라는 사람이 절차 규정 안 지켜도 된다고 얘기했어. 네. 그래서 그거를 금과 옥조처럼 믿고 지금도 안 지키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 버린 거죠 지금. 심지어는 그 박시환이라는 사람은 여기에 관련도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사람인데. 갑자기 2009년 사람을. 거기에 이름이라도 올렸던 사람들은 죄다 저런 견해에 동의한다라고 비록 왜곡된 거지만 이렇게 논리적인 비약을 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고요. 네. 기본적으로 만약에 2009년엔 저렇게 이제 일어난 일을 그 뒤로 거기에 연관돼 있던 판사들이 지속적으로 절차와 규정을 안 지켰으면 그 자리에 남아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아예 그냥 헌법재판소 자체가 개판이라는 얘기. 그렇지. 판사가 자기 부정을 하는 건데. 예. 그리고 근데 이분은 프로파간다도 되게 못하네. 그렇지. 그러니까, 프로파간다는 쉽고 잘 박혀야 되는데 이건 뭐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으니.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이 다음 문장도 되게 웃긴데요. 그러면서 지금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절차 규정을 어기고 있다. 특히 우리법 연구회가. 그러면서 우리법 연구회 출신 5명의 사람의 이름을 대면서 이 사람들이 다 우리법 연구회인데 모든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우리법 연구회가 이렇게 사법을 장악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 5명 중에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사람은 문영배 헌재소장 대행 딱 한 명이에요. 심지어 거기 박범계 의원도 넣어놨어. 도대체 박범계 의원이 지금 사법체계에서 무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길래 박범계 의원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고 사법의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거기다 이름을 넣습니까? 웃기는 말이죠. 박범계 의원은 JTBC에서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5번에 가서 이제 그 권영세 이야기로 이제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목적은 다른 이야기를 나중에 살펴보고요. 명태균 폭탄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네. 아 명태균이 날 잡은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포렌식 황금폰 포렌식이 이제 끝나가는 시점이라 보도가 많이 나오는 경향도 있는데 그 남상권 변호사가 이번 주부터 갑자기 폭주를 하더라고요. 막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이거는 오세훈 관련입니다. 네. 이번 주에 나온 게 명태균 쪽에서 오세훈하고 검찰 진술을 SBS하고 노컷뉴스가 이제 이틀에 걸쳐서 보도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4번 만났다는 겁니다. 네. 2021년 서울시장 선거 전에 4번 만났고 오세훈 쪽에서 여론조사 요구했다. 이게 골자인데 2월 16일 SBS가 보도한 명태균의 검찰 진술을 보면 2021년 1월, 2월 사이에 2번 만난 다음에 두 번째 만남 후에 오 시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나경원이 여론조사에서 이기는 결과가 나온다. 내가 이기는 방법을 알려달라. 빨리 서울로 와라. 이렇게 얘기를 나한테 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내가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요구도 했다. 그러나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때문에 여론조사하면 다른 곳에 돈을 쓰지 못하니까 그 돈이 한정적이잖아요. 네. 정치자금으로 여론조사 비용을 낼 수가 없으니 그래서 김한정 회장이 돈을 대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 돈 관련 논의도 오세훈 시장이 했다는 얘기죠. 명태균 주장은.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미 2월 돈을 그러니까 김한정 회장이 돈을 댔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 수개월 전에 이미 나왔던 이미 나왔던 거고 네. 근데 이번에 얘기가 나온 건 명태균이 얘기한 건 오세훈도 그 논의를 했다는 거죠. 돈 네. 얘기를. 네. 그리고 2월 18일 날 노컷뉴스가 보도한 또 다른 검찰 진술은 2021년 2월 이게 아마 4번째 만남일 겁니다. 네. 김한정 씨도 포함해서 3자 회동을 했는데 오세훈하고 그때는 김한정이 이렇게 돈을 많이 썼는데 왜 이기는 조사가 안 나오냐고 타박까지 했다는 겁니다. 네. 이 자리에 오세훈이 있어 물론 이건 다 명태균의 주장입니다만 그렇죠. 그 자리에 오세훈이 있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핵심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김한정이 돈을 댔느냐. 네. 그러니까 이거 일종의 뭐 제3자 뇌물이 됐건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정치가 자금법 위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거를 오세훈이 지금까지는 사실이건 아니건 몰랐다 없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의 주장인데 3자 회동까지 하는 상태에서 이와 유사한 얘기들이 나왔다. 그러니까 오세훈의 인지 그리고 적극적 관여까지 이제 주장하고 있는 거지. 예. 예. 오세훈은 지금까지 계속 자기는 2번만 만났다. 2번 만났는데 뭐 사기꾼이 물건 팔러 왔다가 쫓겨나는 것처럼 네. 내가 명태균을 쫓아내 버렸다. 자꾸 대도하는 얘기를 하길래 연을 끊었다. 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거든요. 네. 근데 그전에도 명태균이 이 얘기는 계속 흘렸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 만날 때 무슨 일이 있었구나. 뭔가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다. 아니 네. 세 번째 만났을 때 여론조사 결과를 받았거나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내가 걸릴 만한 짓을 한 거야 오세훈이. 세 번째 만남에서. 네. 그래서 거기부터 잘랐구나. 그래서 두 번째까지만 인정을 한 거구나 라는 생각이 저는 혐의가 짙게 들었습니다만 네. 네. 오늘 명태균이 확인을 시켜준 거죠. 네. 네. 아까 어느 분이 명태균이 막 이렇게 만들려고 이제 플레이하는 거를 왜 그대로 얘기해 주냐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명태균의 일방적 주장 네. 아니냐. 그거는 뭐 예전부터 저희가 얘기한 거고요. 명태균의 얘기를 다 믿어서는 안 되고 네. 당연히 이건 한쪽의 이제 주장이기 때문에 네. 중요한 건 증언 이전에 증거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증언이더라도 이제 크로스 교차했을 때 이 증언에서 사실의 뼈대가 뭔지를 이제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 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예. 그래서 바로 오세훈 측의 반박을 가져왔습니다. 네. 반박을 보죠. 그 얘기가 그러니까 3자 회동 4번째 만남까지 갔다는 그 얘기. 그 얘기가 성립하려면 캠프 내 누군가 그 비공표 여론조사를 받아보고 그에 대한 대가를 주고 그랬어야 하는데 우리 캠프 안에 그 누구도 명태균 여론조사를 받은 사람이 없다. 명태균 씨가 비공표 여론조사를 그렇게 많이 했으면 그 결과를 캠프 안에 누구한테 줬는지 밝히면 될 일인데 밝히지도 못하고 있지 않느냐. 명태균을 1월 20일 만난 것은 맞지만 당시 강철원 보좌관이 명태균이 가져온 샘플이 부풀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런 건 못 쓴다 그러면서 싸운 뒤로 관계를 끊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해명을 듣자마자 생각난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요. 네. 골든 크로스 오세훈 풍이 분다. 네. 이게 오세훈 쪽에서 뿌린 자료거든요. 네. 여기 보면 이게 명태균이 만들어준 여론조사란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바로 예. 그 지적이 나오는데. 예. 그래서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그거죠. 아 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 기자가 물어봐요. 예. 근데 이 1월 내용은 20일 안 보고 자기 아는 것만. 기자가 바로 물어봅니다. 아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1월 20일에 관계를 끊었다 그러는데 그 이후에 실시한 명태균의 미래한국연구소 여론조사를 홍보에 썼기 때문에 지금 방금 예. 말씀해주신 예. 기자가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명태균 씨의 비공표 여론조사를 내가 문제 삼았던 거지. 네. 공표 여론조사는 다 공표된 건데 내가 홍보에 못 쓸 이유가 뭐냐? 무슨 소리야 이게 또? 그러니까 명태균은 샘플을 부풀리는 나쁜 사람이라서 내가 관계를 끊었어. 예. 근데 공표 여론조사는 괜찮아.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세훈현 씨 이게 말이 됩니까? 비교표 여론조사는 막말로 좀 조작이 돼 있어도 어차피 공표 안 되는 거잖아. 근데 공표 여론조사는 그냥 믿고 썼다고? 무슨 말이야? 예. 예? 무슨 말이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공표 여론 그러니까 공표 여론조사 당연히 공표하는 거 홍보에 쓸 수 있는 거는 맞죠. 그러니까 검증돼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취지죠 오세훈의 주장은. 아 그러니까 네. 명태균이 사기꾼인데 사기꾼인데 되게 좀 때와 장소를 잘 가리는 사기꾼이라 공표 여론조사는 사기를 안 쳤고 비공표 여론조사는 사기를 쳐갖고 갖고 왔길래 내가 이건 잘랐고 그렇죠. 이건 공표 여론조사니까 믿고 썼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나 굳이 말하면 그거죠. 네 그런 취지죠. 와 그걸 물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네. 홍보했다고 문제 삼는데 그거는 공표된 거 가지고 홍보했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아. 이게 일단 그 맨 위에 있는 사실인 거고. 근데 중요한 건 그 거업님이 의심하고 있듯이 왜 이거는 안 믿고 이건 믿어? 그렇죠. 근본적으로 같은 사람이 한 건데. 네. 그리고 왜 이거는 유리할 땐 쓰고 뭐 불리할 땐 안 쓰는 것처럼 얘기를 해. 근데 그것도 믿을 만하지가 않아. 핵심은 여기서는 관계를 끊었다며. 네. 네. 관계를 끊었다면서요. 네. 근데 왜 그거를 이렇게 얘기해? 그랬더니 그거는 관계를 유지해서가 아니라 공표된 거라서 그렇다. 그렇죠. 이게 이제 취지인 거죠. 네. 야 정말 미꾸라지 같은 측면도 좀 있죠. 네. 네. 미꾸라지는 잡아서 추어탕을 해 먹어요. 일단 저기 네. 표정이 중요합니다. 예. 억울해 보이죠? 억울한 예, 그렇죠. 억울한데 적반하장으로 화내는 표정입니다 지금. 나 억울해 이러면서 화내는 표정인데.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 어쨌든 증거 주장이 이제 그 경쟁하고 있는 상태라서 맞아요. 품이 있는 상태라 가지고 어느 하나가 사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네. 예, 대신 좀 더 이게 나와봐야 아는데 네. 오세훈 쪽은 홍준표 시장 쪽보다 훨씬 근거가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물론 앞으로 포렌식 결과 어떤 대화 내용이 나올지 더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미 나온 것만 해도 예를 들어서 작년 10월 11월에 검찰이 보고서를 엄청 많이 써놨다는 거 아니에요. 네. 거기 보면은 이 오세훈 시장 쪽도 수사가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월 20일 날 관계를 끊었다며. 1월 20일에 관계를 끊었는데 명태균 씨가 그 뒤에 3-4번이나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를 위한 비공표 조사를 합니다. 예. 1월 20일 관계를 끊었는데 이건 그렇죠. 확인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당신 네. 여론조사 안 쓰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왜? 심지어 그건 공표 조사도 아니에요. 비공표 조사를 했다니까. 그리고 그 중간에 1월 27일에는 오세훈 시장의 측근이 명태균한테 보낸 카톡까지 확인돼. 예. 관계 끊었다며. 네. 그런데 왜 여론조사를 막 한 3-4번 하고 그 중간에 측근이 연락도 오고 더 중요한 거는 이게 다 이틀 사이에 벌어져요. 연락 끊었다는 1월 20일 이틀 뒤에 여론조사, 이틀 뒤에 여론조사, 이틀 뒤에 연락 오고 이틀 뒤에 또 여론조사, 이틀 뒤에 김한정이 돈을 보냅니다. 아하. 관계를 끊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냐? 이건 다 확인된 사실이거든요. 예. 돈은 왜 보냈을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확인된 사실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의심해서 이렇게 의혹 보도, 우리가 보도하는 건 아니지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 건 네. 애초에는 사실 제대로 만나지도 않았다 그래놓고 이제 만난 사실들이 점차 드러나고 있고요. 네. 어디까지 관계를 맺었던가에 대해서 적어도 오세훈 시장 측의 주장은 절반 정도 이상은 못 믿겠는 거야. 네. 일단 네. 그 부분에서 신뢰성이 없어요. 네. 맨 앞에 얘기한 거하고 계속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네, 예. 뭐 3차 회동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잖아. 자, 두 번째는 비공표냐 아니냐가 이게 중요하다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의도해서 여론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사하려고 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그렇죠. 예. 여기에 명태균이 개입되어 있었던가 그렇지 않았던가. 이게 이제 확인돼야 돼요. 네. 예. 근데 지금까지 나온 바에 의하면 굳이 만난 이유가 뭐지? 거기서 무슨 얘기가 오고 하는지는 양쪽의 주장이니까 정확하게 증거로서 확인되진 않지만 예. 왜 만났을까? 예. 오세훈 말을 따르더라도 2번이나. 그러니까 왜 만났을까? 그리고 말한 것처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돈은 왜 전달됐을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위자료인가 위자료? 예. 아니, 그리고 저기서 보면 캠프 내 누군가가 비공표 여론조사를 받아보고 그에 대한 대가를 주고 그랬어야 하는데 이 말이 나오잖아요. 김한정 후원회장은 캠프에 안 들어가 있을 공식적으로 안 들어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예, 저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그걸 꼬리 자르기를 지금 하는 거죠. 야, 근데 자기를 그렇게 무신양면으로 도와줬던 사람에 대해서도 가차없이 꼬리 자르기를 하는구나. 네. 저는 그래서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김한정 씨가 캠프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가 그렇게 중요할까? 김한정은 아주 옛날부터 거의 물심양면, 거의 의형제처럼 붙어다닌 네. 그러니까 사람이에요. 네. 전적으로 돈을 다 밀어주고. 네. 이때도 2021년에도 오세훈 당선시키려고 뛰어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오세훈 본인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이게 말이 돼. 오히려 캠프 안에 있는 참모보다 더 가깝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선거하면은 캠프는 공식적인 조직이고 오히려 네. 비공식적인 조직이 실질적으로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잖아요. 네. 여기서도 안 그랬을 리가 없어. 김한정 그러니까. 네. 회장의 활동 방식을 보면. 예. 네. 그러면 캠프 안팎을 나눈 저희가 뭐냐는 거야. 그러네. 음. 이것도 사람 무의식이 참 무섭네요. 네. 그런 게 자기 무의식 속에 있으니까 캠프 안에 사람이 아니면 문제가 안 되겠지? 이런 생각하니까 저런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리고 공식 조직 안에서 공식 조직이 뭔가 관여된 바가 없으면 그리고 네. 공식적인 조직을 통해서 돈이 전달된 바가 없으면 네. 나는 적어도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게 돼. 그러네. 라고 하는 계산이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사실로 들통이 나도 음. 김한정은 내 사람 어. 캠프 사람이 아니었어요. 캠프 사람. 그리고 김한정도 스스로 끊으면 돼. 나는 저기 그냥 충성심으로 나도 한번 받아보려고 예. 개인적으로 받는 개인적으로 그냥 한 거다라는 식으로 둘이 분리시키려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쪽하고는 얘기가 끝났을 확률이 뭐 그럴 수도 있고 거의 끝났어요. 왜냐하면 김한정 씨가 지금 오세훈 시장하고 똑같은 입장을 내고 있어요. 예. 입을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포인트 하나는 네. 이게 실질적으로 내가 이기는 조사를 달라라든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비공표 여론조사를 쓰고 싶어한 상당 부분이 있었을 테고 네. 그렇죠? 근데 거기서 보면 부풀려진 걸 가져왔길래 네. 이게 뭐냐고 싸우고 관계를 끊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네. 이것도 좀 과한 디테일의 과한 강조 같아. 아. 부풀려졌다. 네. 샘플이. 샘플. 이거는 이미 이제 이준석과의 관계나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네. 샘플을 부풀린 행동들을 한 것이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말해도 이게 여기에 꼬이면 안 돼 나한테. 네. 그러니까 오히려 관계를 끊는 이유로 삼는 거야. 네. 머리 많이 썼네. 근데 왜냐면 이걸 부풀려서 여론 조작을 해가지고 나한테 도움되게 하는 식으로 하고 그거를 위해서 돈도 지불하고 하는 관계가 되면 완전히 그냥 나가리. 나까지 무너지는 건데 네. 거꾸로 외려 그 이유 때문에 나는 얘를 싸우고 그냥 헤어졌다. 저는 싸웠을 것 같진 않거든요. 선거 기간에 누가 싸웁니까? 싸우죠. 네. 그리고 앙심 품게 하면 무슨 일이 생기려고. 맞아요. 지금 생기는 거 보세요. 명태균이 이제 와서 앙심이 생긴 이유가 있는 거지. 그때는 그렇지. 안 싸운 거지. 네, 그때는 안 싸운 거야. 싸웠을 리가 없어. 네. 오세훈이 제일 말 잘 들었다 그러잖아요. 명태균의 말에 따르면 네. 오세훈이 가장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가장 말 잘 들었대요. 그랬다 나중에 제일 세게 뒤통수를 그렇지. 치니까 제일 열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오세훈이.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무서운 표정의 명태균을 가져온 이유는 제가 폭탄을 던진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 사람이 별로 믿을 만한 사람은 아니지만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네. 뭐 근데 황금폰이라고 하는 뭐 증거라는 게 있으니까 그 증거의 힘으로 가면 되는 거고. 네. 근데 명태균에서 느껴지는 건 이 사람 앙심을 품으면 네. 그 앙심을 복수로 하는 사람이야. 예. 해피엔드처럼. 네, 예. 네, 좀 이따 할. 예. 그리고 앙심을 품은 대상이 지금 보여. 홍준표하고 오세훈이야. 네. 그리고 이준석에 대해서는 앙심 안 품은 것 같아. 그렇지. 예. 네. 나를 자꾸 부정하고 나를 자꾸 떼내려고 그러고 네. 없던 사람 취급하려고 하니까 너 그래 보자.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 속에서 네. 네가 나하고 전혀 무관한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증거를 무시하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정도는 난 내가 너를 잡아볼 수 있어. 라고 하는 의지가 읽혀요. 네. 지금 나오는 발언이라든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 네. 예. 그리고 오세훈 쪽은 나중에 홍준표 쪽도 그렇지만 어떻게든 무관했음을 강조하려고 지금은 그냥 갖은 무진장의 애를 쓰고 있어. 그 애를 쓰기 위해서 원래대로라면 정말 관계가 없었다면 나왔을 말들이 아닌 그렇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억지로라도 떼어내려고 하는 그런 표현들 네. 이게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는 게 정말 그렇게 두 번밖에 안 만나고 관계를 끊었으면 사실 할 말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예. 무슨 할 말이 있겠어. 두 번 만나고 관계를 끊은 사람인데. 두 번째 그런데- 싸우는데. 그런데 뭐 관계를 그냥 끊는 게 아니고 뭐 강철원 씨가 싸우고 샘플이 부풀려지고 터무니없는 전략을 제시하고 이렇게 말이 길어지는 건 네. 사실은 샘플 부풀려진 거는 사후적으로 덧붙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그럼요. 보이네요. 그 전에 발언에서는 안 나오거든요. 명태균 자체는 잘 모르고 네. 뭐 별로 관련도 없었고 제대로 만나지도 않았고 이런 쪽이었었는데 네. 점점 부인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니까 예. 이 억지 이게 가까워진 거 아니야? 이걸 막 팔을 떼내야 돼 이렇게 막. 그러니까. 나 꽉 잡고 있는 팔을 떼내야 된다고. 이런 무리한 행동들이 지금 발언 속에서 나와. 그러니까 근데 말이 이게 많아졌어. 지금. 손가락 떼내다 보면은 이거 떼고 나서 이거 떼려고 그러면 다시 이게 붙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예. 떼어나기 힘들겠구나. 그러니까. 근데 언론들이 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말이 달라진 지점을 좀 명확하게
짚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마치 처음부터 오세훈 시장이 부분적으로 인정을 한 것처럼 기사를 쓰던데 예. 그 이상. 처음에는 전면 부정했단 말이에요. 네. 오세훈 아예 모른다 그랬죠. 아예 모르는 네. 사람이라 그랬어. 내가 그런 사람을 왜 합니까? 아, 왜 알아야 됩니까? 막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야. 근데 지금 말이 바뀌어갖고 한 번 만났습니다. 두 번 만났습니다. 그렇죠. 말이 두 번째 싸우고 만나서 헤어졌습니다. 우리 캠프 내에선 돈 준 사람 없을 겁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말이 달라지고 있는데 예. 그걸 왜 정리를 안 해줘? 예. 그리고 비교해 보면 네. 명태균 아까 보여줬던 명태균의 검찰 진술은 네. 상식에 좀 부합하는 내러티브예요. 그리고 엄청 구체적이에요. 네, 구체적이고 이게 무리한 디테일이 아니라 네. 있었던 일에 대한 진술에 가깝다라는 느낌을 주거든. 네. 이를테면은 명태균이 전문 분야가 네. 여론 조작이고 예, 비공표 여론 조사를 통해서 당내 경선에서 유리한 지위를 하도록 만들어주기 위해 필요하다면 그 설문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살짝 바꿔가지고 하는 기법, 샘플 바꾸는 기법을 썼다는 건 이미 드러났고, 네. 그죠? 그리고 이걸 들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건드려가지고 그걸로 거각꾼으로서 재미 본 사람이잖아요. 예. 근데 그 재미를 보는 과정이 그대로 진술돼 있거든. 예. 이를테면 오세훈한테만 안 그랬을 리가 없잖아. 이 사람이 저기 이준석 만나서 또는 김영선 만나서는 그러고, 예, 윤석열 만나서는 그러고, 네. 오세훈한테는 깔끔하게 그랬을 리가 없지. 아니겠지, 그지? 네. 예. 그러면 그 만날 때 이 오세훈이 또 만약에 명태균을 만났다? 그럼 만나는데 네. 그런 깔끔한 관계를 기대하면서 만났을까? 그럴 리가요. 예. 네. 이미 그 동네 소문이라는 건 다 뻔한 건데. 그렇지.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거는 뭔가 명태균의 진술이 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드러난 것들에 좀 더 부합하는 그런 진술에 가깝고 네. 오세훈의 진술은 계속해서 뭔가 덕게 붙어가지고 계속 입증 부담이 생기는 것들을 부인하면서 이제 나가는 그런 진술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시기도 맞아요. 나경원한테 계속 여론조사 지고 있다가 명태균 만난 이후로 이기는 여론조사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오세훈 품 그런 기사가 나오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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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여론조사를 지네들이 얼마나 원했으면 네. 나오자마자 오세훈풍이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그걸로 홍보 자료를 썼겠어. 네. 그러니까 아우가 착착 맞아 떨어진단 말이죠. 네. 지금 여전히 명태균을 못 믿겠다. 아, 명태균은 사실은 여론전하고 사기 많이 치는 사람인 건 맞지 않느냐 이런 네.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명태균을 믿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 명태균이 남긴 증거와 명태균이 했던 진술 또는 최근에 언론에 내고 있는 폭로 중에 믿을 만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죠. 그렇죠.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는 홍준표 시장 쪽은 여전히 굉장히 증거가 모자라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홍준표 시장 쪽은 실제로 내놓는 게 별로 없어요. 명태균 쪽에. 예. 예. 그러니까 그 우리가 증거에 초점을 맞춰야지 명태균이라는 그 사람 캐릭터에 초점을 안 맞추면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홍준표 시장에 관련된 얘기를 보죠. 예. 예. 이것도 이제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애잔하다 진짜. 예. 주로 이제 페이스북에 나온 내용이죠. 네. 예. 아 근데 요건 또 아들 얘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예. 아, 좀 믿어주고 싶더라고요. 아니야 약해지지 마. 버블이. 왜 그래? 약해지지 마. 이 양반은 네, 이게 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SBS가 명태균의 그 황금폰에 아들하고 나눈 대화가 있다. 네. 뭐 그래서 티켓도 보내줬다 그러죠. 네. 저 홍준표 아들이. 그러자 이제 홍준표가 화가 나가지고 이런 페이스북 글을 썼습니다. 나를 다른 사람과 묶어서 명태균 리스트라고 쓰는 언론들은 리스트가 리스크라고. 아 리스크구나 저거는. 리스크 해봐. 네. 뉴스쇼. 뉴스쇼. 뉴스쇼 리스크. 예. 그래요. 예. 명태균 리스크 죄송합니다. 예. 명태균 리스트가 리스크라고 쓰는 언론들은 각성해야 한다. 나는 지난 대선 경선 때 명태균 사기꾼에 의해 여론 조작을 당한 피해자다. 아, 이런 문장은 굳이 써야 되나 싶긴 한데요. 아니 왜냐면 네. 자기가 그것 때문에 경선에서 떨었다는 피해자 그러니까 선언을 그렇게 얘기를 네. 하는 건데. 그리고 이것도 이제 아까 오세훈 시장과 비슷하게 드러난 것에 대해서는 자기한테 유리하게 쓰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이런 걸 굳이 네. 예. 언론이 막연한 소문이나 사기꾼들의 거짓 주장에 놀아나서 허위 기사를 만든다면 그건 찌라시 언론이나 할 짓이다. 범죄가 되거나 도덕적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를 했을 때 보도하고 기사화해야 한다. 내 아들이 명태균에게 속아 감사 문자를 보낸 게 도대체 무슨 죄가 되고 무엇이 비난받을 일이냐. 내 참 그것도 기사라고 방송하고 써제끼고 수준들하고는 그러니까 기레기라고 하는 거다. 아 마지막에 가서는 감정이 네. 굉장히 올라왔죠 지금. 내 참 나오잖아. 전형적으로 그라데이션으로 빡치는 스타일이에요. 네. 쓰다가 왜 그 예전에 보면 나이 드신 분이 아마 썼던 그 경고문인 거로 짐작이 되는데 예. 처음에 이렇게 예의 바르게 얘기하고 맞아. 이 새끼야 뭐 아 맞아. 그러니까 쓰레기 버리지 말란 말이야 이 개자식아 뭐 이런. 그 그라데이션 분도 있어요.
맞아. 예. 천연적인 그라데이션 분노. 예, 또 이렇게 분노하시는 분들 중에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좀 계세요. 그렇죠. 예. 말하다 보면 빡치는. 예, 말하다 보면 그러니까 사건이 정리가 잘 안 되다가 내가 글을 쓰다 보니까 정리가 되고 정리가 되니까 빡치는 거야. 야, 사진 보통은 야. 글을 쓰는 사람은 이렇지가 않거든. 글이라는 건 원래 네. 톤의 일관성 예, 되게 예. 중요하기 때문에. 예, 예. 근데 이분은 글을 말하듯이 쓰는 거야. 그라데이션 분노 사례 하나 읽어드릴게요. 아파트에 붙어 있는 공고문인데, 이겁니다. 개를 키우는 주민들께서는 좀 네. 깨끗이 합시다. 네. 근데 마지막에 가면 니들 혼자 사냐? 이렇게 집 성는 데가 나서 못 살겠다. 중간에 이제 말투 바뀌고 욕 나오고. 너무 웃기죠 진짜. 이게 약간 이제 방금 본 홍준표 시장 글과 같은. 그렇죠. 이게 또 웃기는 게 필체가 네. 정자 왼쪽으로 약간 기울어진 네. 거에서 흘림체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걸로 바뀌고 있어요. 점점 날림체로 바뀝니다. 점점 감정이 격해. 화가 날 때. 남은 공간도 부족하니까 이제 막 줄 섞어 쓰고. 예. 아, 이 할아버지 참. 네. 뭐 할아버지 할머니인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야. 아무튼 그런 감정 상태라는 거죠 지금 예. 홍준표 시장이. 예. 페이스북을 딱 그렇게 썼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빡치기 시작했어요. 예. 내 아들부터 참. 빡치기 시작. 그렇지. 가족 얘기가 나온 거야. 네. 도대체 무슨 문제가 되고. 어떻게 비난받을 일입니까 이게? 네, 참 네, 여기서 참. 이제 확 돈 거야. 써 제끼고 아유, 대단한 분이에요. 수준들하고는. 아. 근데 제가 아는 정치인 중에 예. 그 솜씨가 가장 천박한 사람입니다. 네. 정말 죄송한데 수준이 너무 낮아요. 예. 예. 아. 중간에 저 사깃꾼은 왜 깃꾼이라고 썼을까요? 이것도 못하겠지? 그 세대가 이제 흔히 하는 방식이죠. 이제 된 소리가 나는 게 중간에 사이시옷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이미 뒤가 된 소리인데. 아, 이것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왜냐하면 사깃꾼은 오타가 나기 쉽지 않아. 네, 저거는 확신하고 쓴 거지. 예. 이 오타가 아니야. 잘못 알고 있는 거지. 차라리 사깃군이라고 썼으면 발음 요소와 어쨌든 응? 문법 요소는 맞는데. 기괴하긴 하지만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이정은 교수님이 위에는 사기꾼이라고 썼대요 또. 예? 홍준표가 위에는 사기꾼이라고 똑바로 썼대요 또. 아 위에. 아, 위에. 근데 그 위에는 사기꾼이라고 썼네. 혹시 빡쳐서 네. 옛날 가락이 나와서 그렇지. 의식도 옛날로 돌아갔나? 네, 그런 것 같아. 사기꾼이라고 쓸 때로. 네. 아. 아이고야. 야, 정말 글 쓰는 것만 봐도 이분은 좀 머리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되게 좀 수준이 낮은 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홍준표 시장도 아직 구체적으로 막 오세훈 시장처럼 막 돈을 입금한 일시 김한정 씨가 네. 그리고 여론조사를 해준 시기 막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홍준표 시장도 사실은 조금 위험하긴 해요. 많이 위험해요. 네, 왜냐하면 그 네. 측근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아들 얘기가 왜 나왔냐면 아들의 고등학교 동창 친구 친한 친구가 홍준표 캠프에서 일한 친구였어요. 네. 서울시에서 시의원 출마도 하고 막. 네,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이 명태균한테 여론조사 홍준표 대구시장 될 때 지방선거죠. 대구시장 될 때 2022년에 이 홍준표 캠프에서 일했던 이 고교 동창이 아들 친구가 명태균한테 여론조사 의뢰해서 돈을 냈어요. 4,600만 원을. 네. 근데 이게 오세훈 시장하고 구조가 똑같아요. 그렇지. 이 저 아들내미 친구는 내가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해서 우리 오세훈 시장님 위해서 내가 좀 공을 세우고 싶어서 내가 개인적으로 한 거야라고 꼬리를 잘라주고 있어요. 홍준표 시장을 위해서. 네, 이게 약간 구조가 비슷한 상황이긴 합니다. 네. 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른바 선수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네. 선수가 높은 그런 정치인들, 정치판 뻔히 알잖아요. 네.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사기꾼인지를 인지를 했어도 처음부터 잘라냈을 리는 없거든. 당연히 없지. 예, 네. 워낙 선거식이라고 하는 건 온갖 사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앙심을 품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 받아. 그리고 다 기억이 안 나는 사람도 있고 그래. 네. 근데 아들까지 관여가 됐다라고 하는 건 뭔가 자기 직접 선은 아니지만 2단계, 3단계 선에서 어딘가는 일을 진행하게 놔뒀을 거라는 거야. 그러면 이 부분은 정치에서 흔히 있는 일이니까 네. 그 과정에 혹시라도 문제될 만한 요소가 있다면 그 부분을 싸그리 부정할 게 아니라 네. 예.
이게 일부는 나는 피해를 입은 바도 있고 일부는 아마 관여된 바도 있는데 이건 정치 과정에서 일어난 약간 불상사에 가깝다. 그러나 나는 뭐 예를 들면 결탄코 뭐 돈을 내고 나를 위해서 유리한 여론조사를 시키거나 그러진 않았다. 이 정도로 그 해명하면 되거든요. 물론 계속 물고 뜯으니까 화는 났겠지. 그렇다고 중간에 네 참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아니 기레기라고 자기하고만 연관될 때 기레기야? 그러니까. 딴 때는 언론 엄청 이용했죠. 네. 아, 그러면 자기한테 좋은 기사 써줄 때는 막 예. 자기 페이북에 똑같이 따라 올리고 막 이랬잖아요. 예. 그럼요. 예. 한동훈 비판하는 기사, 네. 이재명 비판하는 기사 엄청 좋아하거든. 네. 그래. 네. 그리고 기사 써주니까 막 신나가지고 하루에 페이북 4개, 5개씩 쓰고 막 이랬잖아. 네. 그건 다 언론 보고 한 일 아닌가요? 네. 뭐 이게 이제 와서. 홍 시장도 똑같아요. 자기 캠프에서 일하는 심지어 자기 아들 친구가 명태균 여론조사하고 돈을 냈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깨끗한 척을 합니까? 그리고 이렇게 깨끗한 척을 할 거면 아들 단속을 하셨어야죠. 그러니까 범죄가 되거나 도덕적 비난을 만한 행위를 했을 때 요게 이제 바로 일부러 꺼내는 전제거든. 네. 네. 그냥 무조건 나 비난하지 마. 무조건 보도하고 기사하지 마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네, 네. 그래 내가 다 그 보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야. 어? 보도 가치가 있는 걸 해야지. 범죄라든가 비도덕적인 행위에 대해서 해야지. 이거 막 언론 보세요. 무슨 범죄 행위로 확정되거나 비도덕적인 행위로 확정된 것만 언론이 씁니까? 그러니까. 법원입니까 여기가? 네. 무죄 추정의 원칙이에요? 네. 언론이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의혹에 관련된 보도를 하잖아요. 그 의혹 보도가 심각해서 문제가 되는 기레기들이 있지. 예. 말 그대로 그냥 의혹을 지들이 양산해가지고 하는 그런 기레기들이 있죠. 하지만 이거는 양산된 의혹까지는 아니거든. 예. 분명히 해명돼야 될 의혹에 그렇죠. 가까운 이건 거잖아요. 충분히 보도할 가치가 있는 의혹이지. 당연하죠. 명태균한테 여론조사를 받았다니까. 자기 아들 친구가.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흔히 말해서 우물에 독 뿌리기식 논리라고 이제 그러는 건데 이렇게 여기다 독 뿌려놓고 누구도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한정하는 거야. 왜 언론의 행위를 자기 마음대로 한정해? 맞아. 본인이 뭔데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들 때는 이쁘고. 네. 그리고 홍준표 시장 그 뭐야 선관위 중국인 간첩 99명 그 보도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마디 가만히 냅두고. 그런 거 가지고 기레기란 말 했냐고. 안 했지. 그리고 솔직히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게 네. 아들내미가 트로트 콘서트 표는 왜 보내줬으며 그러니까 문안인사는 왜 드리며 그게 정말 아버지랑 아무 관련이 없다라면 아니 아들이 그냥 완전히 독립해서 다른 데서 살고 있다면 또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취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 아들이 아버지의 후광을 받는 자리에 있었잖아. 그럼 당연히 의혹이 가면 취재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프레임을 이제 사기꾼과 속은 것. 네. 그래서 피해자의 문제로 이제 지금 프레임 전환을 한 거잖아요. 예. 되게 치사한 전환이지. 네. 선거 과정에서 뭔가 속아서 했건 뭐가 했건 간에 문제가 될 만한 행위에 연관되어 있고 거기에 관련해 충분한 의혹이 나왔다면 네. 그건 피해자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이나 전략이 똑같네. 피해자 프레임이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당했어요. 제가 기본적으로 비슷하다고 얘기하는 게 그래요. 그거예요. 오세훈 쪽은 확실히 입증해야 될 게 더 많고요. 그 설명해야 될 게 더 많고요. 홍준표 시장 쪽은 상대적으로 그 증거는 크기가 약하거나 무게가 좀 약한 건 맞으나 그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변명하는 방식은 비슷해. 맞아. 예. 처음에는 무조건 부인하다가 나중에 부인할 수 없는 것들이 나오면 피해자 프레임으로 전환해서 드러난 것들이 다 자기가 피해 입은 사실인 것처럼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해명을 해야 되는데 네. 갑자기 약한 척하면서 네. 나 피해자니까 이러지 마. 나 세상 약자야. 약간 동정을 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프레임으로 가버리는구나. 아무튼 재밌습니다. 어쨌든 참. 근데 반응 자체의 재미는 홍준표 시장이 조금 더 재밌긴 하다. 오세훈 시장은 너무 막 진지 빨고 막 얼굴 막 이렇게 험악해져가지고 막. 오세훈 내가 봤을 때 조만간에 오세훈 씨는 한번 울 것 같고. 아, 나 왜 저를 괴롭히세요 이러면서 한번 울 것 같고. 홍준표 시장은 언제 한번 진짜로 카메라 있는데 나와가지고 화 한번 제대로 내. 욕설할 것 같죠? 욕설 한번 할 것 같아 진짜. 제가 볼 때 홍준표 시장이나 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 네. 자기가 차기 대선에 나와야 되는데 예. 김문수는 뜨고 있는데 나는 여기에 발목 잡혀 있는 게 너무 싫을 거야. 예. 그게 되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자꾸 이렇게 게다가 또 명태균이 안 죽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또 맞아요. 무슨 황금폰이 까진다는 둥 주장 검찰 진술 나오고 그러니까 짜증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이게 조기 대선의 마음들이 다 먹고 있는 거라고. 오세훈은 또 얼마 전에 국민의힘 의원들 모아다가 뭐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의견 발표인가? 네. 뭐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름 분위기 잡아가고 있는데 네. 자꾸 명태균이 나타나가지고
아 그러네. 김문수가 너무 높게 나오니까 지금 그것도 좀 짜증이 많이 짜증이 나네. 나는 거죠. 네. 아 김문수는 뭐 이거랑 전혀 상관없이 요즘 아주 막 대권 주사 코스프레를 막 하고 다니는데 야 이 양반은 또 이 상황을 누구보다 즐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헌법재판소 고쳐 써야 된대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야. 아, 이야.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1번하고 연관된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이야기를 보죠. 제가 전형적인 권영세 헌법인데 이게. 아. 너무너무 근데 충격을 많이 받았던 발언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예. 2월 17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이고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회 현장에 있었더라도, 그러니까 12월 3일 말하는 겁니다. 예. 다시 국회 현장에 내가 그때 있었더라도 계엄해제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네. 와. 왜 그러냐면 이유를 설명합니다. 예. 우리 모두가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서로 전제하고 봐야 되기 때문이다. 나 이걸 왜 얘기하나 싶었어. 근데 뒤에 나오는 말을 하려고 이제 저 얘기를 하는 건데. 네네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얘기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지. 이게 정말 단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여당이라면 책임 있는 사람들이 한번 말을 들어보고 판단했어야 되는 거다. 예. 일단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예, 말이 안 됩니다. 개별 헌법기관이 예. 여당이든 야당이든 뭐든 간에 예. 대통령이 한 행위를 그 행위 자체를 국회법에 근거하거나 음. 아니면 개헌법에 근거해서 판단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일반 국민의 상식보다도 못해 헌법기관이? 그러니까. 여당이라면 책임 있는 사람 대통령한테 그러면 계엄 해제 하기 전에 대통령한테 왜 계엄하셨는지 네. 계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걸 다 차근차근 따져보고 오히려 물어봤으면 그게 내란 가담 혐의가 되는 건데. 그렇죠. 예. 근데 그랬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그러니까. 예. 이거 약간 자백에 가까운 얘기죠. 그러니까. 네. 내란이 옳다고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 뒤에 얘기한 거 보세요. 발표된 게 다라면 약간 실망이 나타나. 아우 씨 이게 다야? 우리도 반대 입장을 표시할 수밖에 없지만. 네. 이건 현재식 화법으로 표현돼요. 네. 만약에 발표된 게 지금까지 발표된 게 다라면 그리고 그랬다면 우리도 그 당시로서는 반대 입장을 표시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네. 이렇게 하는 게 그나마 시제상으로도 맞죠. 예. 이 자꾸 현재화시켜. 그러니까 시점도 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아직이란 말이 나와. 아직 그게 도대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 아직 그게 도대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되게 묘하게 시점이 섞입니다.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발표된 거라든가 기타의 것들을 지금까지 살펴봐도 뭔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모르겠다 이거거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대통령이 계엄 선포한 진짜 이유가 뭔가 남아 있을 것이다. 네,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또 시점이 또 과거하고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도대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덮어놓고 야당과 똑같은 행동한다는 것. 그러니까 계엄 해제에 동참하는 걸 말하는 거죠. 예. 다시 과거로 갔네. 다시 과거로 또 갔어. 지금도 대통령의 본심이 지금도 사실 드러나지 않았잖아. 지금 얘기해놓고 갑자기 과거로 돌아가서 예. 야당하고 똑같은 일을 그때 했으면 안 되지. 예, 판단과 시점이 여러 개가 섞여 있어요. 지금까지 드러난 거로는 반대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아직은 뭔지 모르겠으니 그때 가서는 당연히 안 했을 거다. 무슨 테넷이야 지금? 거의 무슨 시간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시제 이따위로 쓰실 거예요 진짜? 예. 아, 이 진짜. 뭐야 이게? 뭔 말이 아니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덮어놓고 야당과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은 여당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야당이 이쪽으로 가니까 일단 우리는 절로 안 가고 기다려봐야 된다. 진짜 이유를 들어봐야 된다. 네. 근데 계엄을 선고했으면 진짜 이유를 얘기해 줬을까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이 논리 그대로라면 이 시간순환적인 논리 그대로라면 안 끝나요. 안 그렇죠. 끝나지. 예, 네. 안 끝나요. 계엄 해제에 대한 판단은 내릴 수 없는 존재들인 거야. 그렇지. 이거는 끝까지 판단하지 않겠다. 설명했는데 납득이 안 돼. 그러면은 좀 더 기다려보자. 좀 더 기다려. 더 설명해 납득이 안 돼. 납득이 될 때까지 그럼 계속 기다리는 그렇지. 거야? 예. 근데 윤석열은 납득하는 설명을 못 하거든. 그러니까 영원히 안 된다는 안 된다는 해제 거. 계엄 해제 안 된다는 거야. 이 얘기로 치면은. 그러니까 이게 그냥 결론적으로 사실은 그러니까 내란이 옳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대통령에게 뭔가 옳은 본심이 있을 거야. 음. 정당한 이유가 있을 거야. 이 기대만으로 우리는 계엄해제 표결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이것도 되게 헛소리인 게 우리 모두가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서로 전제하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계엄을 한 건 뭔가 합리적인 이유가 그렇지. 있을 거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 야당이 계엄 해제를 하는 건 거기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 안 그렇지. 하십니까? 그건 비합리적이야 그럼? 여기 이쪽이 머릿수도 훨씬 많은데 이게 야. 무슨 궤변이야 정말. 네. 아, 저 계엄 해제 의결할 때 너네는 왜 못 들어갔냐 이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받아칠 거라고 전 상상을 못 했습니다. 네. 안 가는 게 맞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지. 지금 안 가는 게 맞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네. 네. 사실 그동안에는 그나마
못 갔다라고 했어요. 못 갔다. 아 시민들이 막 너무 많고 계엄군이 막아서 못 갔어. 나경원 네. 민주당 지지자들이 막아서 못 갔다. 그렇죠. 그것도 진짜 나쁜 일인데 진짜 나쁜 얘기지. 이거보단 나. 맞아. 이거보단 나. 못 간 핑계를 대는 거잖아요. 못 갔다야. 우린 갈라고 했는데 못 갔어. 근데 이거는 안 가는 게 맞대. 대통령이 맞을 수도 있으니까 오를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한 발짝만 더 나가면 계엄이 성공했어야 됐는데 이거야.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전형적인 궤변이에요. 사실은 저는 권영세가 계엄에 성공했어야 된다. 그리고 내란이 아니다. 그리고 그가 옳았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사람은 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가는데. 네. 근데 그거 어쨌든 지금 뭐냐면 현재의 이 복잡한 현상에서 최대한 당이 뽑아먹을 걸 뽑아먹어야 된다라는 생각에 가까운 사람이라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석동현과는 다른 목적이라는 거예요. 수단은 똑같아. 예, 현재 상태를 계속해서 뭔가 문제 있는 상태로 만들어내려는 수단은 똑같은데 최종 목적은 윤석열 구하기가 목적은 아니야. 권영세는. 예. 최대한 이 문제를 키워서 우리 당이 조금이라도 유리한 상태로 놓는 게 우리 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내가 할 일이야. 요 문제의식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난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그런 신중한 태도, 그러니까 뭐 이런 거잖아요. 교수님께서 표현하신 대로 노회한 정치인답게. 예.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뽑아먹을 수 있는 건 뭐고 다음 정권 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게 최선인가라는 걸 고민하고 있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이득이라고 보는 거지. 예. 그리고 자기는 성공한 비대위원장으로서 이게 하는 짓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지금 국민의힘이 그거한테 다 잡아먹히고 있는데 그거를 오히려 성공이라고 보고 있겠죠. 네. 지지세가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원래 뱀들이 한 번에 다 잡아먹는 거 좋아하긴 하지. 와, 근데 정말 놀라운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면은 윤석열이 이제 아마 거의 높은 확률로 지금 3월 중순 전에는 파면이 될 것 같은데 파면 선고가 딱 나오면 권영세는 요 발언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면 그때 그러니까 2월 달에는 사실 아직 잘 몰랐는데 헌법재판소 재판하는 거 탄핵 심판하는 거 쭉 보니까 대통령이 말한 이유가 그게 다였네. 그러면은 이제는 계엄은 잘못된 거라고 내가 말할 수 있겠네라고 말을 할까요? 아니면 저는 그때도 안 할 거라고. 그때도 안 할 것 같죠. 선거 끝날 때까지 안 하고 선거 이후에 지고 난 다음에도 한동안 안 할 거예요. 그렇군요. 그게 자기네 지지자들을 모아놓는 그렇죠. 힘이 될 거라고 보는 거구나. 만약에 이제 다른 변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조기 대선 국면이 들어가서 더 이상은 이제 구구 놀이로 정권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이 들면은 이른바 중도 확장부터 해가지고 뭐 탄핵의 강을 건너는 것부터 해서 내란의 뭐 산을 넘고 뭐 이런 얘기 나올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상태가 오면 그때 가서 이제 말을 슥 바꾸겠지. 그때 가서 이제 뭐 대통령 다 고민이 있었겠지만 그리고 비록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여러 가지 흠결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헌정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애국의 충정하에 우리 당이 크게 결심을 해서 이 부분은 아쉽더라도 일단은 접고 가는 게 옳다라고 판단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저는 거기서 제물로 써먹을 게 김건희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결단이 아니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도 더 이상 대통령을 지켜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분명히 말 바꿀 거예요. 능히 그러고 남을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제가 뱀 같다고 얘기한 게 딴 게 아니라 전형적으로 그 상태의 어떤 그 열기 그대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파충류를 얘기한 이유도 그 열기에 맞춰서 그냥 체온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야. 자기 체온이 있는 사람이 아니야. 혜인님께서 권영세 생긴 게 X자처럼 생겼대. X자라니요. 사람을 두고 차라리 뱀이 낫지 않아? 그러니까 눈썹하고 팔자주름이 진짜 X자네. 약간 X가 그거 있잖아요. 왜 수학에서 X. 맞아. 수학에서 쓰는 소문자 X. 소문자 필기체 X. 그러네. X 이렇게 그렇고 양옆에 눈 찍으면 되겠네. 이 양반이네. 이게 자꾸 생긴 거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 죄송합니다. 보니까 또 약간 왜 양파에서 뭐 싹이 나는 것 같은 느낌. 어떻게 보니까 또 육종 마늘 같은 느낌도 들고. 코 때문에. 굉장히 뭐 본인은 모욕을 느끼시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걸 어떡합니까? 이게 너무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궤변을 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욕 먹어도 싸다고 생각해요. 이건 진짜 너무 이상한 말이잖아요. 이딴 걸 말이라고 지금 이걸 국민들이 듣고 이해하라고 이러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1번에서 5번이 그 비슷한 방식으로 헌재 체제 뒤로 보면 헌재 엄청나게 또 까고 무슨 얘기 하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수많은 노이즈를 만들어내는 게 목적인. 그러나 논리적으로는 전혀 일관될 수 없는. 네. 잡음은 일관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잡음을 내려고 하는 게 목적이고 그걸 선택했다. 그건 명확해. 네, 그런데 석동현 측은 윤석열 그 뒤로 예를 들면은 국민의힘이 막 잘 되고 뭐 이런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윤석열을 잊지 않아줬으면 이쪽이 훨씬 더 가까운 거죠. 아직도 자기 밑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고 계속해서 막 대통령님 당신이 믿을 만합니다. 이럴 수 있고 이런 상태를 이제 계속해서 기대하는 거겠지만 저는 권영세 행보를 보면 이따가 뭐 보면 이제 그 왜 출당 얘기나 탈당 얘기 이렇게 나중에 나오잖아요. 네. 예. 근데 그거 가지고도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있는데 그거 보면 이제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그런 얘기들 계속 하거든요. 예. 근데 결국 뭐냐면 인위적으로 정리하진 않겠다. 표 떨어나가지는 짓은 하지 않겠다. 이게 딱 이 얘기야. 그러나 표가 안 되면 무시하겠다. 네. 그 얘기는. 근데 교수님 이거 제가 아까 그거한테 다 잡아먹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김문수가 정리가 안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정리가 안 된다는 건? 대선에 나올 것 같다? 아니 그 진짜로 대선에 나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능성 높죠 지금 현재. 경선에 나오겠죠. 아니 지금 이렇게 내가 1위가 안정적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그만두는 바보가 어디 있어? 그렇죠. 그리고 명태균은 안 묻은 게 몇 명 없어.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당원 투표를 5, 일반 국민 그 선거인단 거를 5 이런 식으로 물타기 해가지고 그쵸. 김문수를 이제 옆으로 밀어내는 그런 방법을 쓸 수 있겠지. 다시 명태균이 필요해지는 거죠. 근데 그럼 김문수가 순순히 안 물러날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죠. 예. 네. 그러면 말하지만 지금 김문수 눈앞에는 대통령 임명장이 막 왔다 갔다 한다니까. 네. 그 경선 룰 싸움이 엄청 치열하겠죠. 네. 또 김문수는 또 막 나가는 사람이거든요. 예. 두려운 두려운 뭐 게 없어요. 협상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협상 안 해요. 타입이. 예. 막 지르는 타입이라. 근데 그게 바로 이제 뭐냐면 지금 국민의힘이 보이는 일견 뭔가 일치된 모습이라든가 네. 말도 안 되게 이런 국가기구들의 어떤 신뢰성을 다 갉아먹으면서까지 자신들의 생존을 도모하고 있는 모습들은 네. 조기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면 몇 차례 위기를 맞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권영세가 윤석열을 버리지도 못하고 네. 그렇다고 완전히 껴안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가지고 있는 모습조차도 대선 국면에서 한번 크게 힘들어질 것이다. 네. 왜냐하면 김문수를 정말 최종적인 후보로 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네, 이런 그거는 진다는 네. 소리고 네. 그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전환길이 전광훈이 더 크니까. 네. 그러니까 전광훈한테 먹히는 건 너무 이제 기정사실이 되는 거고. 네. 정광훈당이 되는 거야, 정광훈당이. 그럼 그 상태를 이들이 정말 견디고 싶어 할까? 나 자충수를 지금 두고 있는 거지. 네. 나 그거 너무 선을 싫을 것 정리하려면 국가를 위해서든 지 당을 위해서든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해야 남은 시간 동안에 뭔가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계속해서 그걸 연장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 모여 있는 특히나 그 여론조사로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보다 높게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착시 효과. 이거에 지금 그냥 거의 취해 있는 거죠. 근데 너무 심한 도박인데 게다가 지금 그러는 동안에 헌재 시간은 쭉쭉쭉쭉쭉 줄어들어가지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수습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이제. 그러니까 조기 대선 시작하기 전, 그러니까 조기 대선 60일 내에 치러지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당내에서 세력을 하나로 합쳐놔야 돼요. 그래야 조기 대선에서 힘있게 싸울 거 아니야. 권영세 지금 비대위원장은 뭔가 심각한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선수에 비해서 정치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정치 메시지가 확실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지역구가 좋은 사람이야. 맞아요. 그리고 적당히 쓰임새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럼 그 적당한 쓰임새라는 게 굳이 말하면 무골호인 스타일인 거거든요. 여기 가도 저쪽에 맞게 저기 가도 저쪽에 맞게 그걸 자기의 주도력이나 가치라고 생각해. 위험한데. 대표적인 착각이에요. 본인한테 없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대충 여기서 언제든 자기가 말 바꿔서 고기의 상황에 맞게 제일 적합한 말로 뭔가를 하면 그게 상황이 다 정리가 되고 안정되고 자기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그냥 자기가 반영체로서 뭔가 모여있는 것들을 그냥 반사해주는 거울로서 하는 얘기일 뿐이지 자기가 만들어낸 상황이 아니야. 흔히 뭐 발광체 반사체 얘기를 합니다만 그조차도 쓸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심각한 자기 능력에 대한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위기나 분연 상황이 왔을 때 그거 수습할 능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식의 말투로. 절대 없죠. 왜냐하면 일단 알아들을 수가 없어. 야, 어쨌든 뭐 저는 너무 환영합니다. 그냥 나는 김문수 쭉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를 위해서 보면은 되게 불행한 일이고 예. 국민의힘의 권력 창출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죽을 길을 가는 거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나중에 저는 그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토론에서 한동훈과 김문수가 토론하는 거 보고 싶습니다. 네. 예. 왜냐면 이 두 사람만 명태균이 안 붙었거든요.
한동훈 책 썼다니까. 네. 뭐 그 안에 재밌는 얘기도 좀 많은 것 같던데. 네. 한동훈 얘기 그래서 꼭 하잖아. 한동훈이 예. 여당의 대표로서 네. 자기랑 똑같은 정보를 가졌을 텐데 네. 위헌이니 위법이니 판단하는 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야, 이 와중에도 한동훈을 욕하더라고. 네. 정보가 얼마나 많아야지 위헌 위법 판단하냐고. 그러니까. 기본 논리 자체가 정보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은 명확하죠. 그리고 정보로 따지면 한동훈이 더 많았죠. 자기 죽인다는 정보까지 그날 그렇지. 들었는데. 그럼 그러면 그날 거기 달려간 시민들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 시민들은요. 음. 아예 정보 없었는데요? 그럼 그 시민들은 뭔데요? 그 시민들 덕분에 살아있는 주제에. 아니,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나 행위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거를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 얘기는. 예. 궤변이지 뭐. 그러니까 눈앞에 강도가 있는데 저 강도에게 뭔가 사연이 있을 거야. 그렇지 뭔가 사연이 있고 뜻이 있겠지. 그걸 다 알기 전에 내가 반격하면 안 돼. 그렇지. 예. 얘기를 들어봐야 돼. 예. 장난하냐고 지금 목에 칼들이 대고 있는데. 아 정말 너무 한심합니다. 이게 먹히는 그러니까 그것도 관훈 클럽? 예. 아니 진짜 관훈 클럽 수준이 진짜 이거밖에 안 됩니까? 관훈 클럽 네. 토론회가.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중얼중얼 하는 말로 음. 이렇게 이른바 캄프라치를 프라치 오랜만에 다시 듣네요. 프라치. 이런 걸 할 수 있다. 자신의 그 결함을 감출 수 있다. 네. 이런 사고 자체가 저는 대단히 정말 심각한 그러니까 문제고 저는 관훈 클럽이 솔직히 말하면 되게 이제 존재 의미가 자존심 상하지 않을까. 예. 이럴 거면 뭘 합니까? 그러니까 너무 창피하잖아요. 이런 발 같지도 않은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기자들이 따끔하게 사실 이 정도 나오면 기자들이 따끔하게 막 역질문이 계속 나왔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개망신을 줘야지. 그렇지도 않았고 근데 저 말을 그대로 내보내면 스피커 역할밖에 한 게 더 돼요? 좀 아쉽죠. 그래서. 네. 예. 이상해졌어 정말. 그래서 예전에 우리 띵구리 기자님이 관훈 나이트 클럽이라는 방송을 했었는데 그 재밌었는데 왜 그만했지? 예. 관훈 나이트 클럽 여러분 찾아보시면 재밌습니다. 관훈 클럽은 그냥 이렇게 중견 내지 그 은퇴하는 언론인들의 일종의 소셜 클럽이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은 더 이상 옛날에도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지는 못했습니다만 네. 지금은 더더욱이나 끈떨어진 클럽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자기 가치를 계속해서 떨어뜨리는 일을 저렇게 하고 있잖아. 그냥 약간 여당의 비대위원장이면 당대표급이니까 그런 사람 불러다 앉혀놓고 얘기하면 뭔가 자기가 된 것 같은 거지. 야, 여기 관훈클럽 보니까 대통령 후보 등 뉴스의 인물을 추천해 깊이 있고 성역 없는 날카로운 질문을 하는 공개 토론회입니다. 노을구 자빠져. 날카로운 질문 안 해. 날카로운 질문 하나도 없던데? 이 정도는 관훈클럽 아니고 그냥 관음클럽 아닙니까? 그냥 보고만 있는 거잖아요. 관훈 클럽이 그거 맞죠? 노태우가 시 읊었던. 그게 관훈 클럽 토론이었죠. 네, 네. 그 시절엔 그래도 좀 87년에 네. 가장 위세가 셌죠. 그 시절엔 좀 그런 게 있었죠. 87년에서 92년까지 그리고 97년으로 가면서부터 이제 약해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도 그때까지 위세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관음이란 단어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여기서 히치콕이 그랬어요. 영화는 굉장히 관음적인 콘텐츠라고 그 나쁜 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만으로 네. 다시 또 바꾸고 있어. 나쁜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관음 얘기가 나오는 관음 걸 자체는 보니 좋은 뜻은 아니지. 이게 빨리 다음 코너로 넘어가야 된다는 또 신호입니다. 관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예. 빨리 넘어가 주세요. 네. 음자 무슨 음자야? 소리. 음미하다 할 때 음자 아닌가요? 음란. 음란하다 할 때 음자잖아. 그럼 좋은데? 여러분 단어 자체가 좀 그러네요. 네, 죄송합니다. 예. 단어 자체가 나는 그렇게까지 나갈 줄은 몰랐지. 근데 너가 자, 예, 그럼 이제 넘어가도록 소담소담으로 하겠습니다. 넘어가죠. 소담소담으로 넘어갑니다.